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 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증시에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해서 지금 연초인데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는 일단 아직까지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AI 강세, AI 테마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주로 보시면 내용이 빅테크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러셀 지수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자면은 빅테크의 몇몇 종목들이 기존의 시장의 돈을 다 쓸어 담던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게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그 순환매가 돌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눈에 띕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올랐다 저게 올랐다 그런 것보다도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확인한 날이죠, 그죠? 제가 어제는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려서 분석 글만 올렸는데 분석 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긍정적이라 아마 화요일 날 어젯밤 마감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어젯밤 마감이 괜찮으면 이 자리가 바닥으로 확인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분석 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렇게 상승 마감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건 뭘까요? 지난번에 중요했던 직전 고점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지난번에 살짝 넘었으나 넘었다가 다시 금방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이 자리가 저항이 됐는데 어젯밤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한 착을 시도하고 있죠. 그죠? 사실상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좀 봐야 됩니다. 사실상 돌파한 착 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올랐었다가 빠졌었는데 금방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 저항은 돌파 한창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죠, 그죠? 미국 증시는 이제 더 이상 빠질 생각은 없고 오를 생각만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저항이 걸려 있고 여기 전고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을 뿐이지 나스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생기려면 여기 있는 전고점을 돌파 한착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25,000 여기 25,750 이 자리를 사실상 돌파 한착 했을 것 같고 돌파 한착 했다면은 여기 이 위에 있는 전고점까지 이렇게 상승의 목표치가 열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둔화가 돼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튼튼하게 상승 추세를 중장기 상승 추세를 잘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죠? 다만 이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이게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어쨌든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식을 산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좋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자리가 워낙 무거운 저항이고 이런 자리가 있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좀 잘 못 올라갈 뿐이지 일단은 상승 추세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나스닥보다 S&P 지수는 더 건전한 모습이죠. 그죠? S&P 지수도 어젯밤 상승하면서 지난번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 지난번 돌파 한착했던 그 전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냥 이제 신고가 랠리 계속 지속 중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S&P 지수는 이날부터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러셀 지수는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긴 하나 이 상승 추세는 살아있긴 하나 너무 탄력이 없긴 하죠. 사실 좀 탄력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요즘 주식시장의 대장은 뭐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AI 테마, 반도체 이런 게 대장입니다. 러셀 지수는 대장이 아니죠, 그죠? 이런 거는 안 쳐다보시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이거는 지금 변동성인데 미국 증시 변동성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네, 매우 안정적입니다. 미국 증시 특별한 위기 신호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위험 신호 이런 거 안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죠. 이상한 거 없죠.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전고점이었잖아요. 전고점이었는데 시원하게 돌파 한착하는 걸로 봐서
다시 AI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다 본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일단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반도체가 다시 돈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 좀 있죠. 다 본 것 같고요. 30년물 채권입니다. 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이게 아래쪽으로 그렇게 갈 생각은 좀 잘 없나 봐요. 어쨌든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확 하락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아래 있는 레벨까지 내려오면은 좀 주식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 채권은 지금 안 쳐다보시는 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시장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즘 구리값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구리값이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었는데 돌파한 착해서 이것도 신고가를 갔어요. 구리 가격이 이렇게 신고가 가는 거는 뭐 AI 테마 강세 그런 것과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구리 가격 제법 괜찮습니다. 계속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시 매수 이런 게 정석이죠. 그죠? 하방 베팅은 정석이 아니죠. 그죠? 하방 베팅은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다 본 것 같고요. 금값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잘 지키고 있고요.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쫙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은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연말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코스피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상승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건전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대형주 두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주 두 종목이 이제 시장의 돈을 다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파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의 어떤 쏠림이 나타나는 측면에서 건전성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코스피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 시장의 쏠림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죠. 이래저래 대장만 갑니다. 코스닥도 좀 서운하긴 해요. 그죠? 코스닥도 오늘 대부분 파란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쏠림 이런 것 때문에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신고가 랠리, 제약바이오 ETF 같은 것들이 신고가 랠리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좀 아직 약합니다. 하여튼 아직 코스닥의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연초부터 무서운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어디가 끝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 과열의 냄새도 뭐 조금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슈팅 뭐 이런 게 좀 걸렸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이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조정이 안 나오고 또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굉장히 작죠.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힘이 좋은 구간이고 코스피의 상승이 좀 둔화가 돼야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 올 텐데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로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아직 힘이 없고 이 자리 1625를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힘이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갈 만한 어떤 이제 밑바탕은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 ETF 같은 걸 보시면 이 지난번 중요한 저항이 이 자리였죠. 요렇게 어떤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했잖아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코스닥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일단 코스피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일단 별로 힘은 못 쓰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게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친 듯한 랠리를 보이고 있어서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쏠림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시세의 끝을 함부로 추측하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장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이닉스는 여기 11월 26일 저점이 대략적으로 50만 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50만 1,000원입니다. 그죠? 여기 이 자리가 여기가 50만 1,000원인데 오늘 75만 원을 살짝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50만 원에서 75만 원은 50% 상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쯤에서 한 번쯤 어떤 단기 고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이나 이쪽 자리에서 한번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뭐 살짝 비중을 줄이는 게 뭐 어쩌면 해볼 수 있는 약간 정석에 가까운 비중 조절을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나가는 주식을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비중 조절 차원에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진 비중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과연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나. 어쨌든 75만 원이란 자리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강해서 75만 원에서조차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치우질 않고 있어요. 7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별로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정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지금 75만 원을 별로 저항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면은 뭐 100만 원까지도 사실 가능성이 열리긴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지난번에 50만 원이 저점이면 50% 100% 생각하시면 된다. 뭐 일반적으로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이 종목의 힘이 워낙 좋고 요즘에 이 AI 반도체 테마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무리해서 50% 100% 이런 게 좀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무튼 50%가 75만 원이었죠. 50%짜리 왔는데 지금 별다른 반응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100만 원 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조금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러한 목표치는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되는 생각이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번에 50만 원에 50%된 자리, 50% 수익이 난 자리, 75만 원은 일단 왔다. 저항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녹화를 좀 일시정지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75만 원 어떤 이런 저항 부근에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는 할 필요 있다. 가벼운 경계 정도는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봐가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봐가면서 저항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95,000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지금 현재 한 40% 조금 넘게 더 올라온 거거든요. 얘도 한 번쯤 이 워낙 무거운 종목인데 시세가 50% 가까이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났다라면은 이거 그죠? 이런 종목도 한 번쯤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차트에서 아직 이 삼성전자 종목의 흐름에서 쉬어간다라는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만약에 이제 이 아래쪽에서 잘 타이밍 맞춰서 사신 분들은 한 번쯤 뭐 약간 비중을 뭐 줄이고 가는 줄이고 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약간 수익을 실현을 해놓고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거죠, 그죠? 분할 매도.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남은 물량은 계속해서 끝까지 갖고 가보는 뭐 그런 생각 해보시면 그런 대응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원달러 환율 좀 잠깐 볼 건데 환율이 일단 지난번에 급락했던 거 치고는 반등이 너무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종목이 이렇게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한 번쯤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근데 일단은 지난번에 어떤 이런 강력했던 매수세는 순간적으로 싹 사라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지금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고점의 높이가 급속히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지금 바로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너무 탄력이 없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제 너무 여기서 고점이 확 낮아져 버린다면은 순간적으로 추세가 아래쪽으로 확 전환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환율에 관련된 이런 생각을 좀 투자에 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급격하게 추세가 전환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만 열어놓자고요. 아직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은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이고 어디서 떨어진다라는 신호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하여튼 환율은 그렇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 이제 그 다른 것들 이것저것 좀 보자면요. 뭐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도 흐름 나쁘지 않죠. 중요한 저항이 어디일까요? 여기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여기 이날 12월 3일의 종가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줄을 한번 그어보자면은 요 모습인데 아직 이 저항을 돌파한 척 하진 못했네요. 지금 이 저항을 돌파한 척 시도하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은 뭡니까? 이렇게 돌파 한착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뭐예요? 아래쪽으로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 어떤 투자 심리나 아니면 유동성 환경, 이런 금융시장의 환경이 비교적 금융시장이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금융시장의 분위기 메이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자라 말씀드렸었죠. 중국 증시는 구리값이 그 신고가를 쓰면서 신고가 쓰는 것과 뭔가 좀 연관이 있겠죠, 그죠? 상해 종합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없죠. 눌림시 매수 정석입니다.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이 자리 돌파 한착 했죠, 그죠? 더 간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업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 자리가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서 한 번에 뭐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신고가 랠리인 거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저항 부근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답답한 박스권 구간에 있는 거죠, 그죠? 네. 독일 증시가 드디어 독일 증시가 한 작년 6월, 5월, 6월부터 해서 6개월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었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신고가 랠리 시작했습니다. 이 시세가 제법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뭐 독일 증시가 잘 나가는 거죠. 독일 증시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